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안에 페이스북 웹 만들기 강의를 하게 된 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페이스북 다들 아시죠? 그래서 혹시 페이스북 안 쓰시는 분? 안 계시네요. 네, 저는 페이스북을 2009년도 12월에 처음으로 가입을 했었는데요. 안 썼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2010년도쯤에도 이렇게 열심히 메일들이 날라오기 시작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국내에서는 페이스북을 쓰는 사용자가 거의 없었고요. 소셜 네트워크 영화가 나왔을 때조차도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수준에 사실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1년도 9월 정도에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때쯤에는 이미 국내에서 꽤 많은 개발자들 중심으로 페이스북이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네. 이렇게 페이스북을 막상 사용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왜 쓰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왜 쓰는지 조금 알겠고, 그래서 페이스북 개발을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큐레이션 서비스들을 만들게 되고, 페이스북 이제 모바일 핵에 나가서 상도 받게 되고, 그리고 네, 또 페이스북에 관련된 큐레이션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서 꾸준히 페이스북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개발에만 지쳐 살다가 한번 이렇게 쉴 타이밍이 왔었는데, 놀자라고 생각하고 뭐하고 놀까 또 해커톤을 하게 됐고요. 개발자라서요. 네.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서 유행하고 있던 앱들이 이런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왜 만들까 궁금해서 네, 똑같은 걸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기고도 하고, 또 오늘 발표에서도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용이고요. 현재 스타트업 아울레스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이제 방금 전까지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제가 페이스북 관련돼서 활동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이런 웹앱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이 앱을 키면요, 이런 확인창이 나오고, 좋아요를 유도하고, 좋아요를 누르면은 창이 밝아지고, 스타트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페이스북에 올라간다고 소개를 해주고, 열심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만들고 올리는 그런 웹앱을 하루 안에 만드는 걸 목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캔버스 앱이랑 페이지 탭 앱을 사용해서 좋아요, 내 정보, 친구 리스트, 사진 게시, 태그 기능을 활용하는 앱을 만들려고 합니다. 쉽죠? 네,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났을 때쯤에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뭐 수준에 따라서 만들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하루라는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8시간, 12시간, 24시간 그 이상 각각 스코어링을 매겨봤는데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오픈 API, HTML, 자바스크립트, PHP에 대해서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 10점으로 자가 계산하시면 되고, 네, 저거는 어디선가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은 30점 정도, 나 이거 알아요 하는 분들 80점, 그리고 계획대로 난 모든 걸 예상했다 라는 분은 100점 정도로 자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의 봐주시길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발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서 페이스북의 가능성이랑, 그리고 페이스북 개발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실제 개발이랑 팁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의 가능성은, 네, 1빌리언 유저. 이거 혹시 한국 말로 하면은 숫자가 어떻게 되죠? 맞추시는 분 책 한 권 드릴게요. 10억. 네. 10억. 네, 10억 맞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10억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가 24억.
그 중에 페이스북을 사용한 유저가 10억이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한 달에 1억 명, 네, 한 달에 10억씩 사용하고 있고요. 하루에 6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 달 1억이 아니라 10억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네, 다른 웹사이트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높은 시간을 머무는 사이트고요. 옛날에 이런 그림 유행했었죠. 진화해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진화해서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페이스북을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플랫폼 하면 생각나는 거.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사군대상 승강장이고요. 네, 이런 기차 플랫폼, 그리고 미니카의 외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하드웨어 플랫폼, 이런 아이폰 같은 하드웨어 플랫폼, 아이폰 위에 올라가는 iOS와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운영체제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이렇게 하나의 구조를 활용하여 다양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고요. 서비스를 구성하는 기반 요소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최근에 플랫폼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일단 10억이라는 방대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는 서비스고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서비스라서요.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 영역이 있다고 하면 어떤 앱들은 페이스북보다 컴팩트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어떤 앱들은 페이스북에 있는 기능과 추가적인 기능, 그리고 어떤 앱들은 페이스북의 최소한의 기능만을 사용을 해서 구동을 되게 하죠.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10억이라는 유저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페이스북만 있다고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할 텐데, 앱을 통해서는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그럼 어떻게 이런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하는 게 이제 페이스북 오픈 플랫폼이고요. 크게 7가지 코어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소셜 플러그인이랑 이제 다이얼로그를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웹에서 사용하는 페이스북 U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소셜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프레임 형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렇게 댓글이라던가 좋아요라던가 피드로 보내기라던가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다이얼로그는 그냥 독립적인 창으로 말 그대로 새로운 주소로 그냥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그래프는 이런 걸 오픈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뭔가에 대해서 행위를 했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내 친구가 어느 사이트에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내 친구가 누구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내 친구가 뭐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밖에 있는 것들에까지 모두 다 페이스북에 저장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오픈 그래프고, 페이스북에 실제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저장이 되고 있고요. 페이스북 오픈 그래프는 오픈 그래프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이 오픈 그래프 프로토콜은 페이스북에서 정의한 대로 이렇게 웹페이지에 삽입해서 혹은 웹에 직접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먼트인데요. 페이먼트는 그냥 페이스북에서 결제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API 부분인데요. 크게 로그인, 그래프 API, FQL로 이루어져 있고요. 로그인을 하고 그래프 API나 FQL로 정보를 받아오고, 그래프 API로 다시 페이스북에 정보를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개발을 하시려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직접 찾아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이제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앱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크게 페이스북 앱 형태는 웹사이트에서 페이스북 기능을 사용하는 거랑 페이스북 내부에서 앱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각각 살펴보자면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로그인 버튼을 통해서 가입도 쉽게 해주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로그인 되어 있으면 이 서비스에도 언제든지 로그인 되어 있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 정보, 친구가 좋아요한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이 웹사이트의 핵심적인 기능들이 다 구현한 웹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페이스북 내부에 있는 앱 같은 형태는 여기 보이시는 페이스북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 내부에서 동작하는 거고요. 지금 앞서 보여드린 캔버스 앱이랑 페이지 탭 앱이 다른 경우는 이거는 페이지에 기속이 되는 앱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웹 앱이 있고요. 그냥 모바일 서비스도 있고요. 네, 그냥 모바일에서 동작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서비스고요. 그 소셜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소셜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들을 정리해서 사용자가 못 보고 지나쳤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있는 피드 내용을 가져와서 분석을 해서, 네, 지금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이 되어 있죠. 네, 이런 걸로 분석을 해서 어떤 글들이 있는지나 어떤 것들이 핫한지를 볼 수 있고, 네, 글에 들어가면 이거랑 같이 나왔던 키워드들을 정리받고, 이 키워드에 관련된 글을 쓴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 좋아요도 하고, 네, 이 키워드와 관련된 블로그나 뉴스, 이미지 검색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검색할 수 있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거는 이 키워드가 이때쯤 왜 인기가 많았지? 왜 사람들이 많이 썼지라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려고 했었고요. 그냥 친구들이 자주 쓰는 단어나 키워드를 통해서 친구 상태나 그런 정보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드를 이제 종류별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능한 형태고요. 이런 형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실제 페이스북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구현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발하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게 캔버스 앱이랑 페이지 탭 앱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웹 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페이스북 그 앱을 개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모두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일단 웹으로 만들면은 웹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웹사이트가 아니라 페이스북 내부에서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쉽습니다, 다른 개발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캔버스 앱이랑 페이지 탭 앱을 만들 거고, 다시 한번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캔버스 앱은 페이스북 그 내부 프레임 있잖아요. 위에 있는 뭐 메시지 창이나 친구 리스트 창이나 알림 창이나 그런 거 안쪽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 내부에서 구동되는 형태를 볼 수 있는 앱을 캔버스 앱이라고 말을 하고, 캔버스 앱을 해서 이제 좋은 거는 이 왼쪽에 그 앱 부분에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이 생기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탭 앱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프레임 내에 페이지에 기속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좋은 게 이제 아까 좋아요 기능 보여드렸잖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 좋아요 기능을 아주 깔끔하게 쓸 수 있어서 페이지 탭 앱을 사용하기로 했고, 또 이 좋아요 기능이 점차 누적되면은 이 페이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말인데, 이 페이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은 이 페이지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앱을 만드는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앱을 타고 들어오는 모든 사용자를 페이지 탭의 페이지로 넘겨주겠죠. 그래서 캔버스 앱에서 캔버스 앱 따로, 페이지 탭 앱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캔버스 앱에서 페이지 탭 앱으로 리다이렉션 시켜줘서 실제적인 구동은 페이지 탭 앱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캔버스 앱은 노출을 위한 거고요. 페이지 탭 앱은 좋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자 하는 페이스북의 기본적인 전략이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건 아까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드리면, 들어오시면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고, 눌러주시면은 화면 다시 뜨고, 네, 쭉 진행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앱입니다. 그래서 캔버스 앱이랑 페이지 탭 앱 쓸 거고, 좋아요 기능, 좋아요 누르고 들어가서 내 정보 가져와서 내 이름 찍고
내 친구들 리스트를 가져와서 연산을 하고 친구들 사진을 받아와서 합성을 하고 게시를 하고 태그를 하는 것까지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하기 전에 페이스북 앱을 등록하는 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개발자 페이지에서 아까 보셨던 상단의 앱으로 들어가시면은 나오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새 앱 만들기 창이 있고 앱 정보랑 네임스페이스 간단하게 설정하시고 기본적인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떤 형태로 이 페이스북 앱을 쓸지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은 캔버스 앱이랑 페이지 탭 앱 그리고 웹사이트 위드 페이스북 로그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로컬 패스로 세팅을 해주시면 일단 로컬 환경에서도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편리하게 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페이지 탭 앱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를 기본으로 할지에 대한 세팅이 필요하고요. 이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면은 가장 쉬운 루트예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하단에 광고로 들어가셔서 광고의 왼쪽 하단에 보면 페이지 만들기라는 란이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셔서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걸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페이지 아래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앱이 추가가 될 거고요. 앱을 추가하려고 하면은 약간 불편한데 이 URL로 직접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이 발표 자료는 공개해드렸으니까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만든 앱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개발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로그인하고 그래프 API랑 FQL을 사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일단 그래프 API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툴이 되는 게 이제 그래프 API 익스플로러라는 거고요. 이게 그래프 API에서 구동되는 거의 모든 기능을 프리뷰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프 API는 쉽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그래프 API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제 페이스북 아이디고요.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아이디 넘버랑 이름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아래와 같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 API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 게 그래프 API고요. 이렇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용하실 거 몇 가지만 아시면 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거를 개발하실 때 직접 개발자 페이지 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QL은 쿼리 랭귀지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SQL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좀 다른 거는 여기 사용되는 게 이제 테이블 네임이나 컬럼이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그 페이스북 쿼리 랭귀지 오브젝트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FQL도 그 그래프 API 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프 API랑 FQL을 사용해서 만드는데 어떤 걸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그 스스로 평가해 보시라는 기준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데 페이스북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SDK가 4가지고요. 그리고 서드파티로 제공해주는 SDK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PHP랑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번 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PHP SDK는 GitHub를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뿌리고 있어서 여기 가서 받아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를 사용해서 그냥 원하시는 웹페이지 바디 부분에 붙이는 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PHP랑 자바스크립트를 그럼 어떤 걸 골라서 써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PHP는 일단 서버 사이드 랭귀지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고요. 크게 3가지 정도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API 제한 이슈가 있고요. 사용 과정이 깔끔하게 하는 문제가 있고 개발하기 쉽게 선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API는 하나의 앱에서 하나의 IP에 600초 동안 600번 이상의 호출을 금지하고 있고요. 한 개의 앱에 대해서 500만 명의 한 달 사용 유저 수, 100만 API 호출, 하루 50만 노출. 이렇게 보면 머리 아프죠. 네. 근데 일단 지금 수준에선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오늘 만드는 앱 같은 경우에 좋아요 확인하는 거 한 번, 사용자 정보 받아오는 거 한 번, 친구 리스트 받아오는 거 한 번, 사진 올리기 태그하는데 한 번을 쓰고 친구 이미지를 받아오는데도 사실은 그래프 API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프 API지만 그래프 API에서 그 사용하는 API 제한을
굳이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보여드린 이 앱 같은 경우에는 600초당 150명이 사용할 수 있고, 그 PHP로 개발할 때요, 하루에 21,600명이 사용할 수 있고 한 달에 64만 명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API 제한 때문에 고민하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 또 이게 문제가 되면은 페이스북 정책팀으로 직접 연락을 하셔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 과정 깔끔하게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좋아요 체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PHP랑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PHP는 페이지 로딩 전에 확인을 하고 좋아요 유도 화면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로딩을 하고 라이크 체크하고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로딩이 끝나고 좋아요 화면을 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로딩해서 보인 다음에 좋아요가 안 됐네?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페이지가 리로딩 되는 게 사용자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페이지가 느리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모자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용상의 문제성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하시는 플로우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페이스북 SDK 활용 범위는요, PHP는 일단 대부분의 API에서 활용할 거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로그인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네, 로그인 기능이 PHP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게 되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선 간단한 함수콜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